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 1학기 3단원 곱셈과 나눗셈,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전 학년에 배웠던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200 곱하기 4라고 생각하면은 앞에 있는 2와 4를 곱해서 2, 4, 8 공이 두 개 있으니까 공 두 개를 붙여서 800인 것을 알 수 있죠. 덧셈으로 생각하면 200을 4번 더한다. 200을 4번 더하니까 200, 200, 200, 200 이렇게 4번 있으니 이것을 모두 더하면 8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곱셈을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200 곱하기 400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200 곱하기 40을 앞에 있는 자연수 2하고 4만 먼저 곱해요. 2, 4, 8이 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0의 개수를 모두 더해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앞에는 두 자리, 뒤에는 한 자리의 수에 0이 있으니 0을 3개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2, 4, 8 쓰고 공이 3개 빵빵빵 이렇게 8000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의 개수만큼 0을 뒤에 붙인다. 이렇게 해서 0이 붙은 수 몇십에 대한 곱셈, 몇백에 대한 곱셈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세로셈으로 하면 똑같이 0의 개수를 먼저 쓰는 것이 좋습니다. 0이 3개 있다. 그러면은 1의 자리부터 하나, 둘, 셋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수를 곱해서 앞에다 쓰면은 80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0이 붙은 수들의 곱셈을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247 곱하기 35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곱하는 수 10의 자리는 빨간색, 곱하는 수 1의 자리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세로셈으로 고치면 우선 1의 자리 수부터 먼저 곱을 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5, 7, 35, 5, 4, 20, 3이 내려오고 3이 되죠. 5, 2, 10. 그래서 1235. 그래서 5를 곱해서 247에 먼저 1의 자리 5를 곱해서 1235를 구한 다음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할 차례죠. 10의 자리 30. 30을 할 차례는 30은 1의 자리가 아니고 10의 자리니까 1의 자리인 0을 먼저 내려줍니다. 그러고 3, 7, 21 여기서 곱할 때는 1의 자리가 아니고 10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3, 7, 21, 3, 4, 12 그래서 더하면 4, 3, 2, 6 더하면 7 이 곱은 10의 자리를 곱한 수 7410이 나왔죠. 여기는 1의 자리 곱한 수 1235가 나왔으니 이것을 더하면 1235 더하기 7410을 더하면 바로 8645가 되겠죠. 자, 위에 남아있는 파란색 1235는 247에 5 5번을 곱한 수고 아래 나와있는 7410은 247에 30을 곱한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수 1의 자리 곱한 것과 10의 자리 곱한 것을 합하면 모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곱셈의 어림에 대해서 조금 깊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림 계산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계속 해왔죠. 그래서 어림을 하는 이유는 이 수들이 얼마쯤 되는지 빠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나왔죠. 근데 38 곱하기 52 이것을 딱 보면은 곱하기가 바로 생각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계산하는 방법 38은 40에 더 가깝죠. 30하고 40 중에 38은 40에 더 가깝죠. 그래서 40이라고 생각을 하고 52는 50과 60 중에 50에 더 가깝죠. 그래서 50이라고 생각해서 40 곱하기 50으로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 5,
20, 공이 두 개니까 0, 0을 붙이면 2000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1000, 2000, 3000 중에서 2000에 가장 가깝겠구나 라고 어림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어림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아이들이 하고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도 이 점을 알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어림하는 습관을 좀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학습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38 곱하기 52는 40, 50, 4, 5, 20, 2000쯤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얼마쯤 되겠구나 라고 어림할 수 있게끔 하면 대략의 그림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더 볼게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의 어림. 자, 왼쪽을 보시면 294 곱하기 19가 나왔죠. 그럼 294는 어디에 가깝죠? 300. 200하고 300 중에 300에 훨씬 가깝죠. 그럼 300이라고 생각하고 19는 20에 훨씬 가깝죠. 그래서 20보다는 작지만 20이라고 생각을 해서 300 곱하기 20으로 생각을 하면 3이 6. 6을 쓰고 0이 3개니까 6000. 그래서 294 곱하기 19는 6000쯤 되겠구나. 근데 여기 300보다 작고 20보다 작으니 6000보다는 조금 작겠구나 라고 어림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405 곱하기 31. 405는 400이 가깝고 31은 30에 가까우니 400 곱하기 30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4, 3, 12를 생각을 하고 0이 3개니까 000 붙이면 12000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어림한 400보다는 405가 크고 30보다는 31이 크니까 12000보다는 얘네들 곱하면 조금 더 클 거야 라고 어림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수를 예측해 보는 것이 바로 어림을 학습하는 데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이 잘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들도 왜 어림을 계속 공부를 하는지, 왜 어림을 학습을 하는지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곱셈을 이용한 실생활 문제. 곱셈을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예를 아이들한테 직접 보여줌으로써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학습을 하는구나 라는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수돗물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나라 국민의 1인 수돗물 사용량은 335리터 정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수완이네 반 학생이 28명의 1일 수돗물의 양을 한번 구애를 보면 우리 반 학생들이 9380리터를 쓰는구나. 거의 10,000리터 가까이를 하루에 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물 부족 국가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쓰면 물 부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물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것까지,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 함께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항상 있겠죠.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곱셈이 사용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자, 이제 나눗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세 자리 나누기 몇십, 여기 60이 나왔죠. 그래서 60은 1의 자릿수가 없으니 우선은 자,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보시는 거 아시죠? 그 전에도 배웠죠. 자, 5에는 6이 들어가지 않으니 그 다음 수로 내려가고, 그러면 그 다음 수가 58이 되겠죠. 여기 앞에 있는 58. 58에는 60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위에 수는 이렇게 공란으로 앞에는 0을 쓰지 않으니 쓰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582에는 60이 몇 번이 들어갈지 생각을 해서 6, 9, 54.
그래서 540이 들어갔죠.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를 빼주면 나머지는 42가 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것은 목, 아래에 있는 것은 나머지. 이렇게 해서 검산까지 하면 이것을 확실하게 풀었는지 알 수 있겠죠. 검산은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60은 9 나머지 42입니다. 이것의 검산은 나누는 수 60에 몫을 곱해서 몫은 9가 됐죠. 나누는 수 60 곱하기 목,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더해주면 원래 있었던 나누어지는 수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검산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검산까지 하는 것을 학교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랫부분은 두 자리 나누기 두 자리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숫자들이 나와 있는 수들을 나눌 때 아이들은 엄청, 우리 4학년 학생들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조금 어려워해요. 근데 보통 12가 73에 5번 묶일지 6번 묶일지 7번 묶일지를 먼저 생각을 해서 이 한두 가지 수를 생각을 해서 나누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을 좀 격려를 해주시고, 학생이 보고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73에 12가 한 5번 정도는 묶을 수 있겠구나 라고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12 곱하기 5를 해서 60을 하니까 나머지가 13이 나왔네. 나머지가 13이 나오면 12개로 한 번 더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몫을 한 번 더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크면 한 번 더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계산한 것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묶을 수 있도록 몫을 1 더 크게 하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6이 12, 6일은 6 더하면 72가 나왔네요. 그래서 나머지가 1, 이렇게 해서 몫을 6으로 구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한 개는 12개로 묶을 수 없으니 나머지로 남고, 그리고 몫을 1을 더 크게 했을 경우 7로 잡았을 경우에는 7, 2, 14, 7, 2는 7. 나누어지는 수보다 나눌 수가 더 커졌죠. 그러면은 더 작은 수에서 더 큰 수를 뺄 수가 없으니 이것은 올바른 계산이 아니겠죠. 그래서 한 수 몫을 1 작게 만들어서 6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방법을 계속 찾는 방법이 이렇게 나눗셈에서 주로 하는 연산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검산까지 해보면 정확하게 계산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번엔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자, 맨 처음에 309에 38. 38은 아까 어림 계산을 같이 생각을 했죠. 38은 40으로 생각을 하고 4, 7, 28 이렇게 해서 한 7번 정도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66이 나와서 나머지가 43이 나왔어요. 그러면 38보다 나머지가 더 크니까 한 번 더 몫을 구할 수 있겠죠. 38개로 한 번 더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7보다는 몫을 1 크게 해서 8로 잡아봅니다. 그래서 88, 64, 83, 24에서 304가 나오고 이것을 빼니 5가 나머지가 되겠죠. 몫을 9로 잡으면은 더 크니까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몫을 8로 잡아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눈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검산을 해보면 38 나누는 수 곱하기 목 8 그리고 나머지 5를 더해서 309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것,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할 것은 자릿수에 맞게 몫을 쓴다. 앞에 보시면은 3에는 앞에 보면 그러니까 첫 자리부터 자르죠. 3에는 38이 묶을 수가 없겠죠. 3개는 38개로 묶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수로 내려갑니다. 그럼 30은 38보다 작으니까 30은 38로 묶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309까지 내려가서 7번을 몫을 잡을 수 있는지 8번을 몫을 잡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정확하게 1의 자리 위에다 써야 되는지 10의 자리 위에다 써야 되는지 100의 자리 위에다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자릿수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몫의 위치를 잘 잡아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절대 크면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43 이렇게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크면 한 번 더 몫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나누는 수보다는 작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눗셈에서 이것을 잊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실수할 것은 없어요. 곱하기 실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뺄셈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아이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빼기 실수를 하지 않게끔 많은 계산 연습을 조금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서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곱하기 문제인데요. 재료비가 김밥 한 줄 만드는데 855원, 샌드위치는 978원이 듭니다. 김밥 16줄, 샌드위치 25개를 만드는데 재료비는 얼마큼 드는지 구하는 문제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재료비를 구할 때 흔히 쓸 수 있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855원이니 16줄하고 곱해서 이제 재료비를 구하고 또 샌드위치도 그렇게 곱해서 재료비를 구해서 더하면 모두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오른쪽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두 상자에 적힌 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 상자에는 공을 3개 꺼내서 세 자릿수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5개의 공 중에서 나 상자에는 2개를 꺼내서 2자릿수. 그래서 3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 이거 보면은 예전에 보았던 숫자 카드 문제랑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크게 나오는 수를 곱해서 구하고 가장 작게 나오는 수를 서로 곱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문제는 수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여기도 수 카드가 나왔죠. 가장 큰 몇십을 만들고 이 몇십이라는 단어는 뭐 10, 20, 30 이렇게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몇십을 만들고 남은 수로 가장 작은 세 자릿수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몇십이면은 가장 크면은 여기서 보면은 수가 가장 큰 것이 9니까 아마 가장 큰 몇십은 90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카드로 이렇게 가장 작은 세 자릿수를 만들어서 나눈 다음에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길이가 720cm인 털실을 한 뭉치에 85cm가 되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85cm씩 이렇게 잘라서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여기서는 나머지가 만약에 85cm보다 적게 남았다면 그것으로는 85cm짜리 털실 뭉치를 만들 수 없으니 그것은 버리고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몫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서술형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나눗셈은 나누어 떨어집니다. 여기 네모칸 있으면 세 자리가 되겠죠. 10의 자리가 어떤 건지 네모칸으로 되어 있고 세 자리 나누기 2자리.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기서 힌트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이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머지가 0, 나머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힌트는 8하고 네모니까 80이라고 생각을 해서 80에는 26이 몇 번 묶을 수 있는지, 몇 번 들어갈 수 있는지, 몫이 몇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구하면 몇 가지 수를 대입하면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는 어떤 수에 42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어떤 수를 24로 나누었더니. 보통 학생들이 요 정도 읽다가 여기서부터 벌써 좀 짜증이 올라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를 잘라서 읽는 연습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라고 하면 위에 남아있는 네모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모 수에 어떤 수에 41을 곱해야 하는데 까지 자르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 그 네모 수를 24로 잘못 나누었대요. 그래서 몫이 12이고 나머지가 23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어떤 수가 네모수가 어떤 수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왔죠. 24로 나누고 몫이 12이고, 그러면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있던 어떤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다시 어떤 수를 구한 다음에 41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조금 길 때 아이들이 학생들이 차근차근 읽으면서 천천히 알아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접해야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좀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자릿수 곱하기 몇십,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학습하고 구할 수 있다. 자, 세 자릿수 나누기 몇십, 몫이 한 자릿수인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여기서 몫이 한 자리라는 것이죠. 이 몫이 한 자리라는 것은 1의 자리에서 몫이 나온다는 그 나눗셈을 이야기합니다. 몫이 두 자릿수이고, 여기는 몇십 몇까지 이제 몫이 나온다는 거죠. 나누어 떨어지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여긴 나누어 떨어지면은 나머지가 없는 것. 몫이 두 자릿수이고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 이렇게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를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4학년 1학기에 연산 파트, 이 계산 파트에서 가장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 특히나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아이들이 엄청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이게 잘 안 되지 않으면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리 또는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리, 3학년 때 나누기, 나머지 있는 나누기를 학습했던 3학년 2학기 때 학습했던 것을 좀 쉬운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갖게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리,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리, 이렇게 다시 오셔야 아이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학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스TV 김성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